아이의 치아가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스케일링이나 치면 세마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나라에서는 검진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라고 병원에서 요구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잉진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는 스케일링이나 치면 세마를 생략하고 치아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검진을 하다 보니 충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동네치과의사 정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받는 구강검진 결과를 믿지 말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보통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치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치과에 아이들이 직접 가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어떤 초등학교가 있다면 학교 근처에 여러 치과 중 하나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의 학생은 계약된 치과에 가서 몇 학년 몇 반에 이름 누구다 라고 말을 하고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치과에서는 아이의 신상을 확인한 다음에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입력하여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는 매우 드물겠지만 농어촌과 같은 마을에서는 치과가 학교 근처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들이 멀리 있는 치과까지 다녀오기에는 부모가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학교의 양호실 내에 치과용 체어를 설치해 두고 치과 의사가 학교로 직접 출장을 가서 구강 검진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군복무 대체로 공중보건의사를 했는데 강릉시에 소속이 되어서 강릉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농어촌 마을에 출장으로 초등학교 구강검진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 병원을 열고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초등학교 때 받는 구강검진 결과를 믿지 않는 것이 좋고, 검진하는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 병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와 연계되어서 구강검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진료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었고 환자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린이 구강검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보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도 안면을 트면서 잠재적으로 환자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3년 정도 계속해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해오던 진료의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간단한 검진이기 때문에 예약해서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불규칙하게 병원에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진료 중인 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한참 진료 중인 환자가 있을 때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아이들은 혼자 와도 시끄럽게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내에 분위기가 많이 산만해지고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치과 치료는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이 산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하던 환자를 잠시 그대로 두고 아이들을 검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소아치과처럼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보는 곳이라면 아이들이 기다리면서 치료함을 잊을 수 있는 소일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성인을 전문적으로 보는 치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강 검진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군것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언가를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고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양치질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칫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치아에 음식물이 덮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치가 있는지 검진을 하려면 치아가 깨끗해야 하는데요. 검진하러 온 아이의 치아가 지저분하다고 해도 이 치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서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진한 다음에 학교에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치아를 잘 보기 위해서 치아 표면을 청소하는 것은 비용으로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이나 치면세마가 필요한데요. 이 행위는 추가로 치과에 접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치료비를 아이가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고 그 비용을 수납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아이의 치아가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스케일링이나 치면세마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나라에서는 검진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라고 병원에서 요구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잉진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는 스케일링이나 치면세마를 생략하고 치아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검진을 하다 보니 충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레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룬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어렸을 때 보험 레진으로 충치 치료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는 좀 전에 언급한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내원한 점이 크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소아치과처럼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성인을 주로 보는 치과에서는 한 환자를 보는 동안 다른 환자를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아이들의 구강검진을 하고 나서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시간을 비워두고 아이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충치 치료는 성인보다 쉽고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르고 달래서 치료를 받도록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진료하는 시간보다는 그 전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동의를 받고 아이를 달래고 체어에 앉혀서 치료를 시작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병원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장이고 수가가 낮은 보험 진료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면 성인 환자를 보는 것이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충치치료를 주로 하는 치과에서 한 충치치료를 보다 보면은 충치를 다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그 위에 레진을 떼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대로 붙이지 않아서 탈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초등학교 구강검진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환자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안면을 펴고 부모님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치료하면 아이의 부모님도 제 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구강검진을 계속 해보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많이 해당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치료한 치과는 아이만 치료하는 치과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아치과가 성인을 치료하는 치과보다 수준이 낮거나 그런 문제는 아닐 텐데 자연스럽게 부모의 머릿속에는 아이를 치료하는 치과이니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 성인을 치료하는 치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동네 치과가 초등학생의 구강검진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불리한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불규칙하게 병원에 찾아오는 아이를 검진하다 보면 기존에 예약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정확하게 충치 검진을 하려면 치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검진비만이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아이만 검진을 하고 아이의 가족들이 환자로 포섭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도 있습니다. 구강검진을 하면서 충치치료나 실런트와 같은 예방치료를 한 것을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대로 치료한 것을 본 적이 드뭅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치과에서도 검진과 치료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검진 결과를 맹신하거나 검진하는 치과에서 충치 예방이나 충치 치료를 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재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